담배 피워요, 지금, 차에서. 이거 어디서 담배 냄새 나는 줄 알았네.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얘기라 그러세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버스에서 당당하게 흡연 중인데요.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던 관광객은 결국 버스 기사가 나선 후에 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벌인 충격적인 만행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법은 물론 기본 예의까지 무시한 행동에 해당 관광객을 추방하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국도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내 금연 법안을 시행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베이징 시민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So much for rules about not smoking inside. The scene was a few years ago after China enacted a law in Beijing banning smoking in public places. Clearly, it didn't work. The fine surely wasn't a deterrent. $1.50, outrageously cheap even then, even there. 사실 중국의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는 식당에서 담배를 핀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실내 흡연에는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몇 년간 공공장소 실내 흡연 금지 법안을 시행한 이후입니다. 화면에는 베이징의 한 식당 내부가 보입니다. 벽면에는 선명한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이블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누구 하나 개의치 않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담배 절대 못 끊어요. 중국은 흡연 역사가 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 있게 말하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입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들이 놓여 있네요. 카메라는 천천히 식당 내부를 훑으며 비슷한 모습의 다른 테이블들도 보여줍니다. 전혀 소용없는 모습입니다. 과태료 역시 확실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1.5달러. 이 정도의 아주 낮은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에 나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담배를 피우던 손님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건네지만 그 손님은 피식 웃으며 지갑에서 돈을 건넵니다. 마치 소소한 팁을 주는 듯한 가벼운 태도입니다. 이러한 실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닙니다. 공공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것이 변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화면은 이제 베이징의 다른 공공장소들로 전환됩니다. 기차역, 쇼핑몰, 심지어 병원 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든 장소에 금연 표지판이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양식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표출될 때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이제 공항으로 전환되면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출국장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모습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한 사회의 공공질서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문화권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배경으로 여행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20명 남짓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해 있죠.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명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은 제주도의 유명한 해안도로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 도착할 예정이니 카메라를 준비해 주세요. 그때 버스 중간쯤에서 하나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라이터의 불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 관광객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입니다. 버스 내부 천장에는 큼지막한 금연 표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이드가 급히 마이크를 놓고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버스 안은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는 밖에서 피워주셔야 해요. 그러나 그 관광객은 개의치 않고 라이터를 다시 켭니다. 가이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지하자 그제서야 관광객이 입을 엽니다. 중국에서는 괜찮아요. 잠깐만 피울게요. 주변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일부는 직접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관광객은 여전히 담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사가 사이드미러로 상황을 파악한 뒤 버스를 갓길에 세웁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한국은 버스 안에서 절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 피우시면 저희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끄시거나 내려서 피우신 후 다시 타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관광객은 마지못해 담배를 끄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규칙에 엄격하다며 중국어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작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이와 유사한 문화적 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담배를 피울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민 의식에 관한 문제죠. 한 사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가이드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관광 명소를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버스 안을 감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남긴 여파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광화문이 화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역사적인 궁궐을 둘러보고 있죠.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궁궐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냅니다. 그러던 중 10여 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건물 기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담배 연기가 봄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자 인근에 있던 한국인 가족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서둘러 자리를 옮깁니다.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 지역은 화재 위험 때문에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복궁 관리원이 다가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가리키며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합니다. 흡연자는 마지못해 담배를 끄지만 그 자리에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려두고 무심히 걸어갑니다. 관리원은 한숨을 쉬며 휴지를 꺼내 담배꽁초를 주워 청소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명동의 붐비는 거리가 보입니다.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몇몇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길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비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가려 애쓰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네요. 면세점이나 호텔 로비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등의 행동은 다른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화면은 이제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로 바뀝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한 채 직접 카운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줄을 서달라고 안내하지만 그들은 마치 듣지 못한 듯 계속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플래시 사용 금지 표지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박물관 직원이 다가가 안내하자 그제서야 플래시를 끄지만 불만의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매너 부족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화면은 이제 CCTV 영상들을 빠르게 전환하며 보여줍니다. 한강공원에서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으며 흘리는 모습 등 여러 장면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 패턴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카메라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며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중국 베이징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드러납니다. 베이징의 거대한天安门 광장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도 담배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네요. 금연 표지판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장식품처럼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도 공공장소 금연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다르죠. 카메라는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으로 이동합니다. 승강장에 엄격한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크게 걸려 있음에도 구석진 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며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영무원이 지나가자 재빨리 담배를 손바닥으로 가리지만 영무원은 그저 지나칠 뿐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공장소 금연 규정은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사회적 압력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상하이의 번화가인 난징로드가 보입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고층 빌딩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오가고 있습니다. 쇼핑몰 입구에는 분명히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입구 바로 앞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쇼핑몰 실내로 들어가면서도 담배를 계속 물고 있네요. 공항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비공식적인 흡연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의 남자 화장실 앞을 비추는 카메라. 화장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 명의 남성들이 소변기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수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네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부 개인의 무례함이 아닙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죠. 중국의 한 대학 캠퍼스로 장면이 바뀝니다. 사회학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 현대화를 겪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식이나 공공질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베이징의 한 음식점 주인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금연 표지판을 붙여놨지만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면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장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눈 감아주는 편이에요. 중국의 한 지방 도시 거리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침 뱉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네요. 중국 내에서도 지역과 세대에 따라 공공질서 의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젊은 세대들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편의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화면은 이제 중국의 한 공원으로 바뀌어 그곳에서 흡연 중인 남성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줄 알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죠. 다들 피우는데 저만 안 피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규칙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인식.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라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중국 내부의 상황이 해외여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행동 패턴의 문화적, 역사적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양식은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행동 패턴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면은 북경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실로 전환됩니다. 책장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노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집단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가족과 혈연관계는 매우 중요했지만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공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했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흑백 영상들이 차례로 보여집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의 혼란스러운 장면들, 사원과 문화재가 파괴되는 모습, 전통 가치가 부정되는 선전 포스터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전통적 가치 체계와 사회 규범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과 같은 개념들이 봉건적 잔재로 치부되면서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죠. 이 시기에 성장한 세대들은 그런 가치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혁과 도시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솟아오른 고층 건물들, 변화하는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한 개혁 개방 이후 너무나 빠른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농촌 인구가 단기간에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어요. 사회학자로 보이는 여성 교수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자유가 종종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이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의 번화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법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규칙을 엄격히 따르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요. 중국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진 규칙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과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상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심리학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인구 밀집 사회에서는 나 하나쯤이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 속에서 한 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공공질서 문제로 이어집니다. 화면은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큰 소리로 대화하는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행동들이 개인에게는 사소한 편의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공공공간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해외여행 중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죠. 교육학자가 추가 설명을 합니다.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업 성취와 시험 점수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 시민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장면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 거리가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해외여행에서도 그대로 표출될 때 그것은 단순한 관광객의 무례함이 아닌 더 깊은 문화적 충돌의 문제가 됩니다. 명동의 붐비는 거리에서 한국인 상인과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으며 바닥에 흘렸는데 상인이 이를 지적하자 언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의 충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화면은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으로 바뀝니다. 차분한 분위기의 실내에서 문화 인류학자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매너가 나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된 행동 양식의 차이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암묵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반면 중국은 다양한 지역과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국가로 중앙 집권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른 행동 규범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의 충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죠. 이어서 관광사회학 전문가가 인터뷰에 나섭니다. 대규모 해외 관광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해외여행이 활성화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죠. 따라서 해외에서의 행동 규범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찬 베이징 공항 출국장으로 전환됩니다. 노부부부터 젊은 가족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출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외여행이 여전히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첫 해외여행이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적 규범이나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여행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안전과 쇼핑에 관한 것들일 뿐 현지 문화 존중이나 공공질서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문화적 차이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실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윤리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인정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공통된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권리와 편안함을 존중하는 것은 그러한 공통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화면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공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실내 흡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며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퀀스의 마지막 장면으로 카메라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중국인, 서양인들이 함께 어울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입국장이 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 있네요. 그 중에는 상당수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이동하며 공항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비춥니다. 한국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죠. 공항 벽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대형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안내문만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규칙과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액수를 명시함으로써 규정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장면이 바뀌어 명동의 한 거리가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중국어로 된 예절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조용히 대화하기, 줄 서서 기다리기,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 피우기 등의 내용이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관광공사와 지자체들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접근법이죠. 제주도의 한 관광버스 안에서는 가이드가 중국어로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예절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 관광객들도 주의 깊게 듣고 있네요. 많은 여행사들은 가이드 교육을 통해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 명소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서울시청에서는 관광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향상 방안이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 중이에요.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화면은 이제 한국의 한 대학교 국제교류센터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예절, 생활습관, 공공질서 등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과 문화 교류가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경복궁 앞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관광객들,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는 모습 등이 이어집니다. 모든 제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거죠. 명동거리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자신들도 현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와서는 몰랐는데 지금은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한국을 떠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석양이 물드는 한강공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한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닌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이동하며 공원 내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과 흡연 구역을 보여줍니다. 특히 흡연 구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규칙을 지키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사회적 경험이 만들어낸 행동 양식과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화면은 이제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로 바뀝니다. 문화인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수의 강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된 규범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가치죠. 이 대목에서 화면은 다시 실내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던 버스 안의 장면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아이들과 창문을 열려고 애쓰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문화,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을 비춥니다. 방금 한국에 도착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듣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친절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한국의 공공질서 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일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네요. 이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도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가치입니다. 화면은 이제 지구 모형으로 천천히 확대됩니다. 여러 국가와 대륙이 하나의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에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밤하늘 아래 한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모두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화면에 자막으로 천천히 떠오르며 영상은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서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실내 흡연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의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식의 시작이 아닐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한번 그 버스에서 담배를 끄고 미안한 표정을 짓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잠시 보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으로 영상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